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실버타운에 들어간 어머니가 딸에게 통장 관리를 맡겼다가 2억 원 넘는 돈을 빼앗긴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가족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어머니의 당당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엄마, 진짜 좋아질 거예요. 시설도 좋고 뷔페도 있다니까. 딸은 억지로 웃으며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사위는 짐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지만 내 눈은 마주치지 않았고, 손자는 차창을 내리고 할머니 또 봐요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웃었지만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덜컥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현관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 이곳은 내 인생 대부분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창틀을 수리하고 딸아이를 안고 마당에서 뛰놀던 곳. 그런 기억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발끝부터 올라왔습니다.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더 좋은 곳이에요. 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사교 프로그램도 많대요. 실버타운이 요즘 대세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그 손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 고령 친화형 복합주거 단지라는 설명이 붙은 그곳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입구엔 벨보이가 있었고 입주자들을 위한 라운지에는 고급 소파와 벽 난로가 있었으며 매일 아침 뷔페식 조식이 제공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웃으며 내게 말했습니다. 이쪽이 어르신 방입니다. 이 방은 1인실이고요. 옆에 붙은 공간이 개인 거실입니다.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나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은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일 수 있을까? 첫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제공된 식사는 전복죽과 묵은지. 늘 좋아하던 음식이지만 한 숟갈을 입에 넣는데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침대 위에서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를 조용히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다녀갔습니다.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캘린더에 빨간 펜으로 그날을 표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되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정원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고 하루 일과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였으며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왔습니다. 미술 수업이며 산책 프로그램도 잘 마련돼 있었고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한쪽 구석은 점점 시려졌습니다. 그 시림은 혼자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딸과의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입소할 때 딸은 분명 말했거든요.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약속해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는 바쁘다고, 둘째 주는 손자가 감기에 걸려서, 셋째 주엔 차가 고장 나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미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입소 초기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딸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제가 어느새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품게 되더군요. 괜히 또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실버타운에 찾아왔습니다. 거짓말처럼 해가 쨍쨍하고 공기가 상쾌한 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딸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참 반가웠지만 어쩐지 그 웃음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진한 아메리카노였는데 그 향기가 그날은 어쩐지 입에 당기질 않았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실버타운 식사는 괜찮으세요? 이런저런 안부를 나눈 후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서류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집 정리하다가 통장이 여러 개 있는 걸 봤어요. 도장도 많고요. 혹시 비밀번호랑 도장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니? 딸은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실버타운 비용도 그렇고 요양보험 신청도 있고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요. 괜히 피해 보시느니 저희가 함께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요. 표면상으론 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그 말들이 왜 이렇게 미리 준비된 것처럼 들렸는지 지금도 그 감정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도장은 집에 두고 왔다. 딸은 실망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들러서 챙겨올게요. 시간 괜찮을 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만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며칠 뒤 실버타운 내 공동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늘 확인하던 계좌니까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2억 이상 있었던 계좌였는데요. 어느새 1억 원으로 줄어 있더군요. 이체 내역을 눌러 확인하니 수신인의 이름이 전부 딸이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8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소액을 여러 차례 조용히 빼간 흔적이었습니다. 다른 통장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천만 원 넘게 있었던 통장이 어느새 반 토막이 나 있더군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맡긴 내 자식이 아무 말도 없이 미리 허락도 없이 제 통장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주야,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같아. 너 이름으로 이체가 돼 있는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실버타운 비용 때문에 좀 썼어요. 급해서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죄송해요.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딸은 그리 말했지만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로 인한 오해가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말없이 발등을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딸과의 통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비용 때문에 좀 썼어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딸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송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제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사회복지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성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몰래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체 내역이나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미리 출력해둔 인터넷 뱅킹 내역을 꺼냈습니다.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이체 기록.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어르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에요. 더는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소개해준 무료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실버타운 차량을 이용해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중년의 남성이셨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가족이라도 동의 없이 재산을 인출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가 도장을 줬어요. 비밀번호도요. 그렇더라도 용도나 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인출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적어도 법은 제 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뒤 딸이 다시 실버타운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딸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당황과 억울함, 분노가 얼굴에 뒤섞여 있었고 사위는 묵묵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변호사까지 가족끼리?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주야, 엄마가 바보처럼 보여도 엄마도 다 알아. 실버타운비는 이미 입소할 때 6개월치 선납했어. 그런데도 내 통장에서 조용히 돈을 빼갔지. 그건 엄마를 도운 게 아니야. 엄마 걸 몰래 가져간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조용히 딸의 팔을 끌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다시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잡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연락도 없었고 사위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단단했고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실버타운의 생활은 처음에는 서글펐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면회를 오면 저도 모르게 문 쪽을 쳐다보게 되더군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푹 꺼졌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매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을 때쯤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산책 시간에는 실버타운 분들과 함께 천천히 정원을 돌고 관절 스트레칭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같은 층에 계신 권 여사님과는 요즘 자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도 사정이 저와 비슷하다고 하시더군요. 젊을 땐 다들 내리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늙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카페테리아로 내려가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물론 딸 아이가 어릴 적 뛰놀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 시절은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 따뜻함보다도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동안은 인터넷 뱅킹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계좌 이체도 자동 이체도 모두 제 손으로 직접 처리합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제 삶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배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실버타운에서 주최한 시니어 글쓰기 교실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쑥스러웠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쓸 말들이 참 많더군요. 한 번은 강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이야기가 다 책 한 권이에요. 그냥 써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 남기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밤 조용히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씁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딸에게서도 소식이 한 번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정신이 없네요. 시간이 나면 찾아뵐게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 결국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살아라. 엄마는 괜찮다. 나도 내 일상이 생겼다. 그리고는 그대로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조금 울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딸을 향한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흘러내려야 할 감정의 정리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실버타운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하는 조용한 연주회였는데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가 연주되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저를 울렸던 적도 웃게 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날은 그냥 따뜻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박수 속에 일어나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중심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저 스스로의 평온이 있다는 걸요. 딸을 용서했느냐고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풀려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날이 언젠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애써서 그 마음을 당기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제게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쁘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괜찮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존엄한 사람입니다. 늦은 나이에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곳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은 누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손으로 차분히 써 내려갈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그 누군가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페이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한 걸음씩 제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